내 아들을 아시오. 아버지에게는 무슨 사연이 일어났을까요? 늦가을의 바람이 산등성이를 따라 흘러내렸다. 회색빛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흩뿌려지는 햇살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비추는 듯했다. 윤명호 회장은 천천히 산길을 올랐다. 그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코트 자락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오늘은 그의 아들 윤민호의 기일이었다. 2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 그날 이후 그는 매년 이날만큼은 어떤 일정도 잡지 않았다. 비서도 수행원도 없이 묘역까지는 늘 혼자였다. 세상 누구보다 강인해 보였던 남자지만 이 길을 걸을 때만큼은 언제나 한 사람의 아버지로 돌아왔다. 산길은 조용했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부딪히는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이 되었다. 묘비가 눈앞에 보였을 때 윤 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민호야, 아버지가 또 왔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묘비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국화를 올려두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오래 묵은 후회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제 너 없인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작고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가볍고 투명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언덕 아래쪽 묘비 옆 3명의 어린아이가 작은 손으로 비석을 닦고 있었다. 그 곁에는 젊은 여인이 무릎을 꿇은 채 국화꽃을 다듬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낡은 카디건, 손등에 묻은 흙. 그녀는 자꾸 묘비의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때 아이들 중 막내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가리키며 조그맣게 말했다. 여기 아빠 이름 있어요. 그 목소리는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 안엔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윤 회장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아빠, 그가 들은 단어가 믿기지 않았다. 아이들의 시선은 묘비를 향하고 있었다. 그 묘비엔 분명히 윤민호 사랑하는 아들. 그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신발이 마른 낙엽을 밟으며 바스락거렸다. 여인은 그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잠시 후 그녀는 급히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가 윤민호 씨의 묘가 맞나요? 윤 회장은 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눈앞의 여인과 새 아이. 그들의 눈빛 속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저희는 잠깐만 들렀어요. 실례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인사드려야지. 새 아이는 조그맣게 고개를 숙였다. 막내가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윤 회장의 눈가가 떨렸다. 묘비 앞에 놓인 작은 봉투 안에는 아빠에게라고 적힌 색연필 편지가 있었다. 그 글씨는 아이들의 서툰 손길로 적혀 있었고 내용은 짧았다. 아빠, 우리 또 올게요. 그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속에 오래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리고 느꼈다. 이 여인과 아이들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을. 윤 회장은 묘비 옆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바람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그는 묘비의 손을 얹고 아주 낮게 말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냐? 윤 회장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차가운 돌 비석 너머로 낯선 여인과 새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은 조심스레 비석을 닦으며 가끔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서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혹시 내 아들을 아십니까? 여인은 놀란 듯 얼굴을 들었다. 햇살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고 순간 그 눈가가 젖어올랐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민호 씨를 압니다. 그 말에 윤 회장은 숨이 멎는 듯했다. 민호, 그 이름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숨겨둔 기억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누구요? 여인은 아이들을 바라봤다. 새 아이는 묵묵히 비석 주변에 낙엽을 모으며 꽃잎을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손끝이 흙에 묻어가는 모습이 짠했다. 전 김수진이에요. 민호 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굳게 버텼다. 윤 회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럼 이 아이들이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순간 막내가 작은 손으로 꽃잎을 하나 집어 묘비 앞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저 조용히 묘비를 쓰다듬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작은 손길이 그리움을 말하고 있었다.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호 씨는 아이들을 세상에 남기고 갔어요. 끝까지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요. 윤 회장은 고개를 떨궜다. 그의 눈앞에 아들의 웃음이 겹쳐 보였다. 언젠가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사람은 일로 사는 거야.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 속엔 다른 대답이 울리고 있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야. 바람이 살짝 불었고 국화꽃잎이 그의 코트 위로 흩날렸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새 아이의 눈이 그를 올려다봤다. 눈망울이 맑고 겁이 없었다. 그 순간 막내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윤 회장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그래, 아버지가 너희 아빠의 아버지란다.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너무도 따뜻해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 기억하시나요? 사람을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그 말을 늘 되뇌며 살았어요. 윤 회장은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흔들렸다. 오랫동안 꾹 눌러두었던 후회가 결국 눈물로 터져나왔다. 바람 너머로 아이들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새 쌍둥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묘비를 바라봤다. 그 모습이 마치 가족이라는 말 자체였다. 윤 회장은 묵묵히 그들을 보았다. 그는 속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민호야,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지키려던 게 무엇이었는지. 묘역은 고요했다. 국화꽃잎이 아이들의 발치에 살짝 쌓여갔다. 그리고 그날 윤 회장의 마음속에 조용히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용서였고 사랑이었다. 묘역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지만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아이들은 근처 벤치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돌멩이로 하트를 그려넣고 주워온 낙엽으로 꽃을 만들며 어린 마음으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윤 회장과 수지는 마주 앉아 있었다. 짙은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호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피로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늘 그러셨죠. 당신 앞에선 늘 자식으로만 남으려 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다. 그 안엔 오래 눌러둔 사연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민호 씨는 회사에서 처음 절 봤을 때 웃으셨죠. 당신은 햇살 같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늘 두려워했어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당신께 누가 될까봐. 윤 회장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는 그제야 기억 속의 장면이 떠올랐다. 한번 아들이 그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죠? 라고 물었던 날이었다. 그땐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날 이후 민호 씨는 늘 싸웠어요.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윤 회장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민호와 수진, 그리고 세 아이 중 막내가 아기일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민호의 얼굴.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윤 회장은 그만 눈을 감았다. 이건 언제 찍은 거요? 민호 씨가 떠나기 한 달 전이에요. 병원에선 이미 늦었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하루하루 아이 옆에 있으려고 애썼어요. 윤 회장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레 쥐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몰랐구나. 바람이 불었다. 국화꽃잎 몇 장이 허공에 날아올라 두 사람의 무릎 위로 내려앉았다.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민호 씨는 떠나기 전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우리 아이들이 웃을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면 그땐 나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윤 회장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평생 단 한 번도 사람 앞에서 울지 않았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울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엔 민호가 어릴 적 손을 잡고 걷던 길이 떠올랐다. 아빠, 이거 봐요. 그 말투, 그 웃음, 그 작았던 손.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그날 밤 윤 회장은 집무실에 불을 끄지 않았다. 탁자 위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들 민호가 있었다. 민호의 웃음은 여전히 환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낮게 말했다. 민호야, 아버지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다. 그의 목소리엔 깊은 후회와 동시에 결심이 섞여 있었다. 창밖의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밝히진 못했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직접 펜을 들었다.
하얀 종이 위에 또박또박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민호장학재단 설립안.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 지원. 윤민호의 이름으로. 그는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눈을 감았다. 마치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속죄다. 그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작은 미소가 스쳤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오전 이사회 일정 잡게. 재단 설립건이다. 회장님, 어떤 재단입니까? 민호의 이름으로 사람을 돕는 일이지. 수학이 넘어 비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윤 회장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시선은 천장으로 향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곳엔 민호가 있었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버지가 되는구나. 창밖의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 빛은 새벽도 용서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같았다. 그는 국화꽃 한 송이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다. 그 방 안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따뜻한 결심이 머물러 있었다. 민호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는 묘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이 돌 위를 더듬었다. 마치 돌 속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는 아들의 체온을 찾는 듯 했다. 그때 벤치 쪽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하트 완성됐어. 그 짧은 한마디가 공기를 바꾸었다. 윤 회장은 천천히 눈을 들어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 하트 모양 돌멩이 위에 국화 한 송이가 올려져 있었다. 그 순간 윤 회장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미소를 지으려다 실패했고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내가 남긴 사랑이 여기 있구나. 햇살이 그 위로 부드럽게 내리비쳤다. 그리고 그날 윤 회장은 처음으로 아들이 남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심판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묘역의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바람은 한결 차가워졌고 산 아래로는 은은한 노을이 내려앉았다. 윤 회장은 여전히 묘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두 손엔 시든 국화꽃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다. 꽃잎이 부서지는 감촉이 손끝에 전해질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도 함께 부서지는 듯했다. 그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묵묵히 묘비를 바라보았다. 비석의 글자가 햇살에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였다. 윤민호 사랑하는 아들. 그 한 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뒤편 벤치에서 수진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이 들었는지 그녀의 품 안에서 고요히 숨을 쉬었다. 윤 회장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묘비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호야, 아버지는 내가 왜 그토록 싸웠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의 말은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50년의 세월을 돌아온 고백이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다.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흙 위에 작게 스며들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그의 눈물은 후회였다. 그리고 늦은 사랑이었다. 그날 내가 찾아왔을 때 왜 그리 차갑게 돌려보냈을까? 아버지 체면이 뭐라고 너의 행복보다 중요했을까?
윤 회장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나왔다. 그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 속엔 어릴 적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빠, 이거 봐요. 나 혼자 자전거 탔어요. 그 환한 웃음, 그 맑은 눈빛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그리움이 목을 조였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양손으로 묘비를 감싸쥐었다. 입술이 떨렸다.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무 늦었다. 그는 그 말을 반복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단어는 점점 흐릿해졌고 결국 울음으로 변해버렸다.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다. 이제껏 쌓아온 모든 권위와 자존심이 그 눈물 한 줄기에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버지였다. 수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깰까봐 소리내지 않고 그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다. 그 눈물 속엔 용서가 섞여 있었다. 윤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인사했다. 그녀는 말없이 허리를 숙였다. 윤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수진 씨, 내가 너무 많은 걸 놓쳤소.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 싶소.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긴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 말씀만으로도 민호 씨가 들으면 기뻐할 거예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세 아이가 서로의 팔을 감싸 안은 채 꼭 붙어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다. 그는 아이들 옆에 살짝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뻗어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작은 머리칼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순간 아이가 잠결에 작게 중얼거렸다. 아빠, 윤 회장의 손이 멈췄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는 그 손을 천천히 쥐었다. 그래, 아버지도 이제야 알겠다. 내가 남긴 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묘비 위로 석양의 빛이 번져 세 사람을 감싸 안았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용서를 전하는 듯 따뜻했다. 며칠 뒤 수지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목소리는 공손하고 낯익지 않았다. 김수진 씨 맞으시죠? 윤명우 회장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수지는 순간 숨을 삼켰다. 네, 무슨 일인가요? 상대는 짧게 웃었다. 아이들 교육비와 생활비는 전액재단에서 지원합니다. 오늘 오후 직원이 서류를 전달 드릴 겁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붙잡은 채 한참 말이 없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은 벅찼다. 그날 오후 회색 양복을 입은 재단 직원이 작은 서류철을 건넸다. 민호장학재단 지원 결정 통보서. 맨 아래엔 윤명우 회장의 친필 서명이 있었다. 굵고 단단한 글씨, 그 밑에는 짧은 문장 하나.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다. 그 한 줄에 수진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아빠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윤 회장은 조용히 재단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다. 그의 손길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사인을 하며 중얼거렸다. 민호야, 이제 됐지? 너의 사랑을 세상에 남겼다. 창밖에는 눈이 살짝 내리고 있었다. 그 하얀 눈송이가 창문을 타고 내려오자 그는 미소 지었다. 마치 아들이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처럼. 봄이 되었다. 산에 눈이 녹고 묘역 주변엔 작은 풀잎이 올라왔다. 그날 윤 회장은 오랜만에 묘지를 찾았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수진과 새 아이 이제 조금 자란 아이들이 그와 함께 걸었다. 아이들은 작은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자 꽃잎이 흩날렸다. 윤 회장은 아이들 뒤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췄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세 아이 모두 꽃을 내려놓았다. 막내가 속삭였다. 아빠, 우리 왔어요. 그 목소리에 윤 회장의 눈이 젖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며 말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잘 왔구나. 새 아이의 손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수지는 조용히 묘비를 닦았다.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맺혀 있었다. 윤 회장은 그녀에게 말했다. 민호는 좋은 사람을 만났소.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밝구려. 회장님도요.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세요. 새 아이의 웃음이 묘역에 번졌다. 새들이 지나가며 짧은 울음을 섞었다. 윤 회장은 묘비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민호야, 이제 내 가족은 아버지가 지킨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그 눈물은 감사였다. 그리고 사랑이었다. 석양이 묘비를 비추며 하얀 국화꽃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윤 회장은 살짝 미소 지었다. 몇 해 뒤 윤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의 유언대로 검소하게, 꽃은 하얀 국화뿐이었다. 그의 영정 앞에는 수진과 새 아이 그리고 재단 직원들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돈보다 사람을 남긴 회장이라 불렀다. 그의 인생은 늦게서야 완성된 이야기였다. 장례식이 끝난 뒤 수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묘역으로 향했다. 언덕길을 오르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가볍고 단단했다. 묘비 앞에 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아버님. 새 아이도 따라 국화를 놓았다. 막내가 짧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순간 하늘에서 살짝 바람이 불어왔다. 국화 꽃잎이 흩날리며 묘비를 감싸듯 돌았다. 햇살이 그 위로 부드럽게 내리비쳤다. 수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노을빛이 붉게 물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윤 회장의 유언대로 민호장학재단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운영되었다. 이제 그곳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꿈을 이루는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커서 그 재단에서 일하기로 약속했다. 묘비 옆엔 새로 세운 작은 비석이 있었다. 거기엔 짧은 문장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유산보다 오래 남는다. 수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언덕길을 내려왔다.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하늘은 맑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호 씨,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함을 함께 나눠주세요.